네, 안녕하세요. 올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쿠팡 광고로 매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쿠팡 광고로 20일 만에 1천만 원을 찍어버렸던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의 판매 개념을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검색 기반이고요. 쿠팡 광고 기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검색 기반 플랫폼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상위 노출이 돼야 돼요. 상위 노출. 상위 노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요즘 많이들 하는 뭐 트래픽이 될 수도 있고 가구매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요령들 말고 상위 노출을 하려면 실제로 판매가 많아야 되고 어, 특정 키워드로의 유입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은 리소스 투입이 좀 많이 돼요. 먼저 마킹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킹 작업이 뭐냐, 이제 네이버 뷰탭이죠. 뷰탭. 그다음에 지식인, 뉴스, 이미지, 뭐 카페, 카페랑 블로그가 이제 뷰탭이죠. 여기에 특정한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내 상품이 많이 노출이 돼서 그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로 이제 유입이 돼서 판매가 일어나야 상위 노출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마킹 작업들 있잖아요. 마킹 하는 작업들. 뷰템, 네이버, 블로그, 카페 글 올리고 하려면 체험단 해야 되지, 제품 원가 나가지, 광고비 또 대행사에 또 건당 얼마씩 줘야 되지. 그렇게 다 해야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돼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쿠팡은 그렇지가 않아요. 쿠팡은 철저하게 광고 기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쿠팡은 네이버처럼 어떤 걸 검색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고 오로지 판매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쿠팡에서 노출을 시키는 방법은 단순히 광고를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광고를 돌리는 거. 결국엔 CPC 광고, 내가 돈을 써야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죠. 약간 아마존의 그 방식을 비슷하게 따라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좀 쓰는 것처럼,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좀 더 빠르게 내 제품을 노출시키고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쿠팡에서 빠르게 매출을 올리고 어, 저처럼 제품 한 개로 20일 만에 매출을 1천만 원을 일으키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매출을 보시면 제가 쿠팡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던 플랫폼 중에 하나였는데요. 5월부터 쭉 10월까지 정체된 매출을 일으키다가 이제 11월에 매출이 팡 끼죠. 이때까지는 이제 광고를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부터 쿠팡 광고를 돌렸던 거고, 보시면은 5월에 57,000원, 6월에 280, 7월에 200, 8월에 180, 9월에 120, 10월 제가 한 20일 이후부터 했으니까 한 300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녹색 그래프예요. 11월 25일 지금 기준으로 1460만원 정도 나왔죠. 자, 그러면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일을 기준으로 볼게요. 11월 1일부터 20일. 와, 이렇게 근데 진짜 데이터를 보여주고 하는 유튜버가 있나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세 개의 옵션이 그 전기요 제품이거든요. 전기요 제품 요 세 개 하나로 어,
보시면은 890에 990 거의 1000만원이죠. 20일 동안 1000만원의 매출을 만든 겁니다. 하나의 제품으로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광고를 돌리느냐. 먼저 광고를 돌리기 전에 그 제품을 이제 업로드하고 나서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구매를 어느 정도 일으키시긴 해야 돼요. 가구매를 하루 만에 다 했거든요, 저는. 제가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정확하게는 19개, 그러니까 대략 한 20개 정도를 하루 만에 구매를 일으켜서 가구매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은 리뷰도 좀 쌓이게 되고 쿠팡에서 이게 어느 정도 팔리는 제품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광고 돌리실 때 효율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고 관리 들어가셔서 그런 밑작업을 가구매 리뷰를 어느 정도 해 놓으신 다음에 하루 이틀이면 끝나죠. 광고 운영 들어가셔서 이건 뭐 제가 썼던 광고비죠. 광고비가 이제 광고를 틀어놨다고 해서 뭐 계속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제가 이때 좀 과격하게 광고비를 늘려서 한번 집행을 해봤었는데 이때는 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여기 광고 보시면 이제 캠페인 추가가 있어요. 캠페인 추가 들어가셔서 이제 각 상품들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하실 때는 이제 뭐 수익률을 고려한 매출 성장과 상세한 키워드 및 입찰과 관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먼저 상세한 키워드 및 입찰가 관리, 그러니까 즉 수동 광고를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수동 광고형이라고. 원하는 키워드만 선택해서 광고하고 시기별로 광고를 다르게 운영하는 거죠. 이렇게 광고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캠페인 이름을 뭐 이렇게 만드시고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3만원만 설정하세요. 3만원만 설정하시고 뭐 기간 종료해놓고 광고 이름은 똑같이 그냥 요구의 겨울 제품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품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이 제품 내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서 올리셔도 되고 그 가구매를 올려놓으셨다고 하면은 이 광고 효율을 누르시면은 그 이것도 약간 임의적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광고 효율이 높은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상세 설정에 수동 성과형 광고. 뭐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스마트 타겟팅을 하냐 안 하냐에 이제 갈리게 되는데 일단 초보자분들 또는 첫 제품을 런칭하는 입장에서 저는 스마트 타겟팅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수많은 키워드가 검색이 들어올 텐데 어떤 게 잘 팔릴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어, 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최소 100원 정도 나오는데 한 뭐 제한 입찰가가 있어요. 이 제한 입찰가로 맞추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너무 이렇게 600원 높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좀 처음에는 가격을 한 600원이나 한 120원 또는 뭐 200원 정도로 맞춰서 먼저 진행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제외가 있는데 키워드 제외 사실 저는 이제 대형 키워드를 제외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 키워드들은 검색량도 많고 클릭도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광고비가 좀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걸 좀 방지하고자 대형 키워드를 좀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 그다음에 뭐 브랜드가 있겠죠. 뭐 한일 의료기, 전기요, 전기장판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제외를 하게 되고요. 뭐 키워드 추가는 여기 물음표 누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타겟팅에서 키워드를 추가 등록하여 특정 키워드에만 별도의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까 스마트 타겟팅에서 맞춰놨던 입찰가 말고 내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키워드의 입찰가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1인용 전기 장판 해서 추가하고
여기서 입찰가를 바꾸는 건데, 와, 보세요, 이거. 1인용 전기장판 입찰가가. 지금 시즌이라 엄청 세네요. 1680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전기요. 와, 이거 입찰가 4,900원이 돼야 이 노출이 된다는 건데, 이거 솔직히 너무 세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키워드 추가는 초보자분들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외 키워드만 좀 넣어놓고, 이제 입찰가 넣어놓고 내려오셔서 비검색 영역도 제한 입찰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120원에서 이것도 한 150원 정도만 한번 돌려보고, 제품마다 다 다르니까 쭉 내려가셔서 완료 누르시면은 이렇게 캠페인 검토가 뜨는데요. 보면 제가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된 상품을 제거해 주세요. 제가 다른 데 광고 돌리고 있는 거랑 중복돼서 이런 게 나온 건데, 캠페인이 등록됐고 20분 뒤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돌아가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광고를 돌리고 나서 내 광고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초보자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광고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면은 지금 요거 3만원, 2만원 나간 건 한 8만원 정도 걸어놨던 건데, 사실 8만원 걸어놨는데 2만원 나갔다고 하면은 광고가 많이 안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도 뭐 매출이 나오긴 했으니까 나쁘진 않았죠. 광고비 대비 매출은 괜찮았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정을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하루 일 예산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게 3만 원이었잖아요. 만약에 3만 원이 아직 안 넘었으면은 뭐 아무런 게 안 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5천 원 정도 해놓으면은, 보시면은 광고 예산은 오늘 사용된 광고비보다 낮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14,900원보다 높게 설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9시인데 14,900원이 지금 소비가 된 거예요. 제 거 광고가. 근데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제 매출 최적화로 바꿔 놓은 건데, 수동을 하다가 매출 최적화로 돌려 놓은 건데, 요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수동을 먼저 세팅을 해 놓고 매출 최적화랑 중복으로 해서 같이 돌리다가 둘 중에 효율이 좋은 걸로 이제 갈아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출 최적화 광고로 돌리는 거고, 지금 요즘에 날씨가 좀 다시 따뜻해져 가지고 광고 소진이 별로 안 되네요. 어쨌든 오늘은 금요일이라, 참 금요일날 사람들이 구매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광고가 잘 소진되고 있는지, 잘 소진된다고 하면은 노출이 되고 클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광고하고, 그러니까 노출하고 유입해서 무조건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서두에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의 기본 베이스는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상세 페이지가 기획을 잘 해서 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은 앞에서 노출하고 백날 유입을 해봐야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광고비만 소진되는 거니까, 뭐 나중에 제가 상세 페이지 기획하는 방법도 또 올려드리겠지만, 무조건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광고를 세팅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광고를 세팅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광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될 행위들이 있는데요. 일단 쿠팡 광고는 최적화가 되기 위해서 약 1조에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최소 3일에서 7일, 10일 정도는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3일 뒤에서 10일 사이에 보고서를 보시고 데이터를 뽑아내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광고 보고서 있죠? 광고 보고서 들어가셔서
광고 보고서 위에 보시면 클릭하시고 상품 광고 보고서 하시고 기간 설정 제가 아까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치를 했었죠. 기간은 일별이 아니라 합계로 하시고 캠페인은 제가 돌렸던 매출 최저가랑 수동 키워드로 캠페인으로 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만들기를 하시면은 오른쪽에 생성 중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다운로드를 하세요.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엑셀이 나오거든요. 피벗을 돌려주셔야 되는데 이제 삽입 들어가셔서 피벗 테이블 누르시면은 저절로 세팅이 될 거예요. 쭉 내리시면은 여기 보시면 키워드 있죠? 키워드 누르시고요. 보시면은 광고비 있죠?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광고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총 전환 매출 있죠? 총 전환 매출을 누르신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컨트롤 A 누르시면은 요 차트가 다 잡히거든요. 잡은 다음에 새로운 탭에 가서 값복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키워드를 보고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광고비가 소진된 거랑 매출이 나오는 거죠. 자, 볼게요. 이걸 내림차순으로 전환 매출을 내림차순으로 하시면은 20일 동안 이 전환된 매출이 720이거든요. 아까 제가 한 990, 한 1000만원 매출 나왔었는데 광고로 1000만원 매출이 나온 게 아니라 광고에서는 한 720 정도 매출이 나온 거고 이 광고를 보고 돌아다니다가 구매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 광고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쿠팡에서 좀 판매되는 거라 판매되는 상품이다 인지를 해서 일반 노출, 일반 랭킹에 노출돼서 판매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소진해서 나온 매출은 720인 거고 일반 전환돼서 매출된 게 한 28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0은 그냥 광고비 없이 다 내 마진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빈칸 있죠, 빈칸. 빈칸은 이제 비검색 영역이에요. 비검색 영역은 따로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이거를 보기 좋게 바꿔서 자, 비검색 영역에서는 한 25만원 정도 써서 170만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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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키워드 해가지고 매출이 나온 거죠. 내림차순 해보시면은 광고비는 소진했는데 매출이 빵인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광고비만 지금 5만원 썼는데 매출이 빵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서 매출이 없는 키워드의 광고비만 포함하면 거의 59만원이 지금 광고비를 쓰고 매출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럼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짜잘한 100원 단위 광고비 나간 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이렇게 저는 한 5천원 이상? 20일 동안 5천원이면 뭐 많은 건 아닌데 사실 뭐 이것도 많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광고비를 2배를 3만원을 써도 하나만 팔리면 똔똔이니까 거의 마진이. 그러니까 제가 판매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판매되는 거에 비해서 남는 게 없다. 그럼 이런 쓸데없이 광고비 나간 이런 키워드들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때 있었던 그 제외 키워드 있잖아요. 그 제외 키워드 이거를 포함시키시면은 뭐 100% 노출해서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걸러주니까 광고 효율에 좀 더 좋겠죠. 제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제품이 마진이 한 30% 정도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720만원에 30%면은 거의 216만원 정도 되죠. 빼기 광고비가 한 112만원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광고비를 제외한 저한테 남는 순수 마진이 104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720만 원 팔아서 104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한 15% 되나요? 마진율이 15% 정도 되는 거죠. 뭐 적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광고를 안 태우고 마진 30% 가져가면은 안 팔리면은 마진 30%가 어디 있어요. 나 같으면 많이 팔고 마진 한 10에서 15%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이 광고를 돌리면서 반사 이익을 받았던 일반 영역에 노출됐던 것들, 랭킹에 노출됐던 금액이 아까 한 280 정도 됐잖아요. 그 이게 곱하기 30% 하면은 236, 38, 24, 84만 원이 그냥 순수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 104만 원 더하기 108만, 아니 84만 원 하면은 18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마진이 15%였는데 한 3% 정도 더 올라갔죠. 총 매출 1000만 원 대비해서 1000만 원. 너무 지저분한가요? 그러니까 일반 광고 매출 720 더하기 일반 매출 280 해서 1000만 원인데 순수 마진이 180이 남았으니까 118%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준수하다고 봐요. 20일 동안 광고 돌려서 18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제품 한 개로. 제품 한 개로. 그럼 꾸준히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제품을 여러 개 늘려서 저는 이제 테스트 삼아 한번 해봤던 건데 시즌 상품으로 뭐 전기호 하나만 있겠어요? 전기호 뭐 탄소 매트도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전기호여도 다른 디자인의 다른 가격의 제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어디든 광고를 돌리려면은 최소 마진이 한 30% 정도 돼야 돼요. 보시면 지금 단가가 제가 한 99,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진짜 싼 거는 2만 원, 싼 거는 2만 원, 뭐 5만 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7에서 10만 원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 원가가 한 4만 원에서 6만 원 된다고 치면은 뭐 마켓 수수료 제외하고 뭐 제외하고 하면은 대략 평균 한 30%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이게 최저가에 오르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무조건 최저가만 찾지는 않아요. 무조건 최저가만 찾지 않는다. 고객들은 본인의 결핍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이버 가서 계속 최저가 막 10원 뛰기, 100원 뛰기 해서 막 가격 비교 싸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싸워서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결국은 제가 지금 주구장창 쿠팡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은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이 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기본으로 깔려야 노출이 의미가 있는 거고 유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키워드 싸움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 다른 브랜드 제품 이름으로도 막
들어와서 사잖아요. 이렇게 길게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쿠팡 광고를 돌리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은 제가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좀 진짜 다 까발려서 보여드리면서 한 거니까 뭐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쿠팡 광고를 돌리셔서 성과를 한번 체험해 보시고 실제 뭐 마진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라도 팔아보는 게 좋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첫 판매를 했던 게 2달 걸렸거든요. 진짜 2달 걸렸는데 쿠팡은 이렇게 광고를 잘 활용만 하면은 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매출을 일으키는 기쁨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일으키는 그 테크트리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것도 말하기 시작하면 좀 길어요. 제가 좀 막 포장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영상을 찍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차츰 한번 다듬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 세금 관련된 걸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세금이 무시 못 하거든요. 우리가 부가세도 내야 되지, 소득세도 내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간이가세자로 시작하게 되면은 부가세는 거의 뭐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매출이 뭐 몇억, 몇십억 되는 게 아니면은 부가세 많이 안 내고, 이제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유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징수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알아요. 운이 좋으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가장 먼저 올려야 되는데 사실 뭐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누가 볼지 모르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제도인데 이 저도 몰랐었어요. 종합소득세 100% 감면 이거 그 소급 적용도 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꼭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와 다르게 사실에 기반한 경험에 기반한 정보들만 나누어 드릴 테니까요. 저를 믿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그 밑에 내용 보시면은 오픈 채팅방 있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 분 계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너무 많아지면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